약간 옛날에 정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그러고 다 기어 오일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면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변속기 오일이 무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한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이제 이 한 미션에 3가지 오일이 들어가요. 유압류는 거의 이게 독점인 것 같아요. 뭐 스티어링 유압류도 이걸 쓰고 메카트로닉 유압류도 이걸 쓰고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오일이든 관계는 없지만 꼭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될 게 안녕하세요.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 변속기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속기 수리를 하고 있지만 그 오일에 대한 문의를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나 정비업체 사장님들이 이거 변속기 오일 못 써야 되냐, 심지어는 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어떤 오일의 종류가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전처럼 변속기 종류가 이렇게 간단했을 때는 그냥 진짜 드럼통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그것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차종마다 변속기 오일의 종류가 워낙 많아지고 단수도 뭐 7단, 8단, 9단, 10단까지 이렇게 다각화되고 DSG 미션, CVT 미션 이렇게 또 이제 사륜구동차들 디퍼런셜이나 트랜스퍼 이런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 각각의 어떤 오일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변속기 오일은 이제 그 미션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그 전통 방식의 그 일반 자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자동 변속기들이 이제 4단, 옛날 진짜 정말 뭐 50년대, 60년대는 3단짜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3단은 없고 이제 아주 오래된 차라고 하더라도 4단, 그 다음에 5단, 6단, 벤츠에서 7단, ZF에서 8단, 또 벤츠에서 경쟁적으로 9단, 요즘에 또 10단도 나오거든요. 이게 몇 단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6단 이상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이제 좀 엔지니어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4단서부터 한 10단까지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자동 변속기가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DSG 미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아우디 차량이 가장 먼저 적용을 했고 다이렉트 클러치라고 해서 습식 DSG가 있고 이제 건식 DSG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오일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CVT 미션 이렇게 이제 벨트로 구동이 되는 무단 변속기 그래서 무단 변속기 전용 오일이 또 있거든요. 미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한 크게 3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오일은 첫 번째로 그 팩토리 필이라 그래서 공장에서 처음 변속기를 생산했을 당시에 거기에 주입한 오일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오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모빌도 있고 쉘도 있고 훅스라는 회사도 있고 ZF라는 회사는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지만 오일을 직접 만들진 않고 또 ZF에서 OEM을 줘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오일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이런 오일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차주분들도 오일을 교환할 때 어떤 오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비사들도 미션 오일 하면은 어떻게 이걸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그 난감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참 단순하게 합성유냐 광유냐 디젤 엔진 오일이냐 가솔린 엔진 오일이냐 뭐 그 정도만 구분해서 보통 쓰시는데 미션 오일들은 여러 가지 미션의 방식들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승인을 받은 거냐 추천을 받은 거냐 이런 이제 등급들이 있어서 한번 오늘 이것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일을 사용하실 때 이 3가지 종류의 오일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팩토리 필은 이제 OEM 제품입니다. 이 변속기를 개발할 때 오일까지 같이 개발을 하게 돼요. 변속기의 특성, 그러니까 뭐 클러치의 마찰 개수라든지 이게 몇 단 미션인지 뭐 5단, 6단 미션인지 8단, 9단 미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마찰 개수라든지 오일의 그런 유속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 설계할 때 변속기 오일도 같이 설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장 그 함께 설계된 그 오일이 이제 OEM 그 제품입니다. 변속기 제작사에서 오일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같이 설계를 하거든요. 그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훅스라는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거를 정품 오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벤츠 정품 이렇게 오일 1리터씩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훅스가 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OEM 업체는 훅스, 벤츠가 보통 자동 변속기로 봤을 때 4단짜리는 정말 옛날 뭐 한 80년대 차들이고 요즘 그래도 굴러다니는 차들은 자동 5단, 7단, 9단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오일은 대부분 훅스에서 만든 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7단에서 9단 이렇게 이 정도 넘어올 때 또 이게 쉘이라는 회사 제품도 사용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벤츠가 훅스 그 빨간색 오일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쉘에서 만들면서 이제 녹색하고 파란색 계열의 그런 또 미션 오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OEM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차종 ZF 미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 ZF사에서 나오는 그 라이프가드 하면 어디 뭐 저기 구조 요원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여드린 아까 여기 DSG 미션 같은 경우에는 펜토신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OEM으로 채택을 했고요. 근데 이 펜토신사를 최근에 훅스가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펜토신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훅스 펜토신 가장 이제 OEM으로 많이 쓰는 게 훅스하고 ZF하고 이제 펜토신사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프로벌이라고 이거는 이제 제작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변속기 제작사에서 이 오일은 이 규격과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오일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추천은 제작사에서 승인해 준 건 아니지만 오일 제작사, 그 정유업체에서 자체적으로 OEM과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작사가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일 그 바깥에 이렇게 스티커에 보면은 다 써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막 자잘하게 어느 미션에 뭐 들어가고 뭐에 들어가고 이런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써 있고 오일 제조사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모빌이라든지 쉘이라든지 발보린, 캐스트롤 이런 회사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내 차종에 맞는 이 회사에서 만든 그 오일이 있거든요. 매칭되는 오일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는 독일의 그 라베놀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데 변속기 같은 오일들은 저희가 어떤 오일 들어가는지 이제 많이 하니까 잘 알고 있지만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도 맞춰줘야 되고 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문으로 사이트가 되어 있어도 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한글 페이지로 나오잖아요. 정비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검색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 변속기 오일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변속기 오일이 무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한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BMW 그 서비스 센터에서 다른 센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BMW 서비스 센터에서 변속기 오일은 무교환 오일입니다. 그래서 교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고객님들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의아한 게 BMW에 이제 변속기를 납품하는 이 ZF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ZF에서는 한 8만 킬로에 최소 한 번씩은 오일을 교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작사하고 사용사하고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물론 오일 자체만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이 오일의 품질이 좋아져서 교환 주기는 좀 늦어졌지만 저도 엔지니어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 이제 기어라든지 뭐 이런 디스크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서로 작동을 하면서 이런 데서 이제 가루들도 발생을 하고 이제 오일이 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무교환으로 자동차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탄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션 오일 같은 경우 저희가 빼보면 굉장히 이렇게 시커멓게 점도도 다 깨져 있고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무교환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차피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제 보증기간 내에 차들만 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증기간 안에는 무교환으로 이렇게 타셔도 됩니다. 아마 이런 표현 아닐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작사에서 권하고 있는 거는 그 일반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만 킬로, DSG나 CVT 미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열화가 많이 되거든요. 이 CVT 같은 경우도 이 벨트로 물려서 이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그 이제 열이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산화도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 변속기보다는 좀 적은 키로수에서 한 5만에서 한 6만 킬로대 교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DSG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DSG 전용 오일이 있습니다. DSG 전용 오일이 여기 아까 펜토신에서도 나오고 모빌, 뭐 캐스트롤, 라베놀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 다 공급이 되거든요.
다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혼유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그 안에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오일을 완전히 한 방울도 없이 다 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혼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도 뭐 문제는 없다. D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클러치 부분에는 DSG 오일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는 기어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을 좀 갖다 놨는데 여기 앞쪽에 이제 그 듀얼 클러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3분의 1 부분까지는 그 DSG 오일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기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기어 오일이 들어갑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사륜 장치까지 있는데 아우디 DSG 같은 경우는 이 기어 쪽하고 사륜 쪽까지 같이 이제 하나의 기어 오일로 사용을 하거든요. ZF 사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 미션에 3가지 오일이 들어가요. 미션 클러치 쪽은 이제 미션 오일이 ZF 오일이 들어가고 여기 뒤쪽에 이 사륜 장치에는 사륜 오일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디퍼런셜 기어가 있거든요. 그 디퍼런셜 기어 쪽에는 기어 오일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일 교환할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쪽 사륜 오일, 여기 클러치 오일, 그 다음에 디퍼런셜 오일. ZF 사륜일 경우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식 DSG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DSG 오일은 안 들어가고 그 기어 작동하는 부분에는 기어 오일이 들어가고 메카트로닉이라고 그 기어를 이렇게 제어시켜주는 그 제어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카트로닉에는 유압류가 들어갑니다. 유압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깡통으로 식으로 돼가지고 CHF 11S라는 이 오일이 들어갑니다. 훅스에서 만든 거고 원래는 이 오일이 펜토신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펜토신을 훅스에서 인수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훅스, 이제 펜토신, CHF 유압류는 거의 이게 독점인 것 같아요. 뭐 스티어링 유압류도 이걸 쓰고 메카트로닉 유압류도 이걸 쓰고 푸조 시트로행에서 싱글 클러치 미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유압류에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압류는 꼭 유압류를 써주셔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뭐 똑같은 오일이겠거니 하고 그냥 여기다가 미션 오일을 넣으시면 또 지금 이게 특성이 달라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유압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 아시는 분이 미션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넣어봤대요. 어차피 뭐 이게 엔진처럼 막 고열로 되는 게 아니니까 변속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식용유를 넣고 주행을 했더니 잠깐은 운행이 되더래요. 어떻게 되다가 막 이제 경고등 뜨고 막 이렇게 미션 홀드되고 이제 그런 현상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오일이든 관계는 없지만 꼭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될 게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일반 자동 변속기냐, 그다음에 DSG 미션이냐, 거기서도 그 유압류가 들어가는 부분 주의하시고 기어 오일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CVT 미션 오일도 CVT 전용 오일이 있거든요. 일단은 3가지 정도만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션 쪽에서 동력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게 이제 굴리면 그 작은 피니언 기어가 큰 기어를 돌려주게 되고 여기 이제 양쪽 바퀴로 이렇게 이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디퍼런셜은. 근데 이것도 이제 점도가 있습니다. 이 기어의 크기라든지 평균 회전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점도들이 다 다르거든요. 점도는 근데 대부분 75W 한 80에서 한 90 정도? 그 정도에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승용차들이. 아주 뭐 큰 차들이나 뭐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110, 120, 뭐 140까지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도가 이제 묽은 거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점도가 이제 된 건데 그 된 것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진짜 카라멜처럼 끈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냄새도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고 그런 건 좀 대형차들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즘 승용차들은 점도가 좀 물러져서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디퍼런셜 오일 교환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디퍼런셜도 3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일반 디퍼런셜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냥 기어 2개만 있는 방식이 이게 일반 디퍼런셜이에요. 이거는 벤츠, BMW 대부분 이제 후륜차이기 때문에 후륜 방식에 구동하는 차들은 뒷바퀴 차축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하나 있고 이제 앞쪽에 하나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이. 그 전륜 차량들은 이 디퍼런셜이 따로 없고요. 그 변속기 안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퍼런셜 오일 따로 교환하실 필요 없고 그냥 미션을 교환할 때 그냥 같이 교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디퍼런셜 오일에다가도 미션 오일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제작사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사양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로 만들었을 거고 저희는 가급적
그 스펙에 맞춰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일반 디퍼런셜 말고 LSD가 적용된 디퍼런셜이 있습니다. 리미티드 슬립이라 그래서 이 슬립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좀 재밌는 구조인데 한쪽이 고정되고 한쪽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슬립이 되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그 장치가, 클러치가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디퍼런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한 클러치가 이 디퍼런셜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어서 양쪽 바퀴 다 이제 슬립을 하게 될 경우에 한쪽을 고정시켜주는 이제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LSD, Limited Slip Differential.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이런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아 특성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러치의 특성도 고려해서 오일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차종들이냐면 후륜 차들인데 좀 고성능 벤츠 같은 경우는 AMG, 그 BMW M 시리즈, 아우디는 RS 같은 이제 그런 고성능 차들이 이런 LSD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여기도 이제 사용하는 오일들을 보면 여기 보면은 그 리미티드 슬립이라고 돼 있죠. 그 풀 신테틱이라 그래서 이제 100% 합성유고 그 LSD에 사용하는 그 전용 오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75W85. 그래서 이런 오일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할덱스가 적용된 또 디퍼런셜이 있습니다. 할덱스는 LSD처럼 여기를 고정시켜 주는 건 아니고 사륜을 분배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 사륜을 분배해 주는 장치가 요 그 피니언 기어 축 쪽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해요. 할덱스도 이런 클러치가 있어요. 이건 사륜을 어떻게 분배해 주냐면 그 뒤쪽까지 동력이 전달되면 이제 사륜 구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클러치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는 슬립을 하고 앞쪽 전륜으로만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풀타임 사륜을 컨트롤 해주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이 할덱스 전용 오일을 또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저희가 사용하는 오일인데 할덱스 플루이드라고 돼 있죠. 예, 요 오일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이 브랜드를 써주시라는 건 아니고, 이 할덱스가 적용된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의 차량인데 사륜 작동하는 차들이 있죠. 벤츠 같은 경우에 대부분 후륜 미션 기반의 이제 사륜 구동인데 GLC, 뭐 GLE, GLS 이런 거는 다 후륜 기반에. 그래서 그거는 할덱스가 따로 없고 이제 트랜스퍼라는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할덱스가 적용된 이제 차량들은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A 같은 경우에도 전륜 기반의 디퍼런셜에서 사륜을 제어하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미니, 사륜 미니, 그 다음에 액티브 투어러, 사륜 액티브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할덱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Q3하고 티구안 같은 경우에 할덱스가 들어간 디퍼런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종들은 반드시 이제 오일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도 따로 있거든요. 트랜스퍼 플루이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해지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좀 이렇게 현장 돌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오일 교환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 좀 찍어보려고 해요. 현장에서 제가 그런 거 조금씩 올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